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중국향 첨단 산업 자금 유입 차단, 중국 기업 투자 규제 법안 마련, 체코 중국 동유럽 협의체 이탈 검토, 리투아니아 뒤따른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특히 첨단 분야로 들어가는 자금을 차단시킨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지금 유럽에서 동유럽 국가 중에 체코가 지금 유럽 공동체이죠. 동유럽 공동체를 중국과 함께 진행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동유럽 공동체에서 탈퇴한다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의원들이 당파를 떠나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어떤 거냐면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이제 규제한다라는 법안을 마련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발전을 씨앗을 아예 깡그리 깨부시겠다. 중국과 같은 경우는 외국 자본으로 지금 성장했던 나라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지금 자본이 들어가지 않으면 중국이 지금 현재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수출이 부진한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하게 되면 타격이 좀 심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미국 기업이 중국 등 비우호적인 국가의 첨단 산업에 투자하려면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미국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들은 지금 연방정부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죠. 또한 미국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반도체 산업을 강화해서 중국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어느 분야? 반도체 산업 분야를 강화를 해야 된다. 이 반도체 산업이 지금 전체 그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심지어 지금 그 자동차 분야는 지금 현재 내연기관차보다 그 전기 자동차가 한 10배 가까이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파운드리 분야가 정말 성숙 과정으로 지금 넘어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지금 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으로 볼 것은 체코는 중국 주도의 동유럽 협의체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공동으로 유럽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차츰차츰 제가 얘기를 전부 다 풀어드릴 텐데, 지금 유럽을 압박하고 있는데 지금 체코가 이곳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리투아니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협의체 이탈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서 지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 내용으로 미국, 중국향 첨단 기업 자금 유입 차단, 중국 기업 투자 규제 법안 마련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투자 규제 법안은 미국 기업이 중국을 포함한 우려국가 Country of Concern의 특정 분야, 여기서 보는 것은 특정 분야예요. 지금 첨단 산업으로 넘어가는 특정 분야를 일단 지칭을 하고, 특히 반도체가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반도체가 대표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정 분야에 투자할 경우 중앙정부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는 정부가 기업의 해외 투자를 쉽게 파악을 하고 내용을 검토하며 필요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지금 보시면 그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반도체 기업들에게 너희들이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SK하이닉스와 인텔, 그 TSMC, 삼성전자까지 이러한 스케줄을 다 받아갔어요. 그리고 생산 공정까지 다 받아갔죠. 지금 현재 반도체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미국을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규제 대상으로는 보시면 이게 중요한데,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제약 바이오, 그리고 히토류,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로봇 등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반도체와 배터리, 제약 바이오와 같은 경우는 한국과 미국이 협약을 맺었어요. 작년에 협약을 맺어서 공동으로 지금 발전시킨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부분. 그래서 지금 반도체나 대용량 배터리, 제약 바이오와 같은 경우는 한국과 지금 미국이 공동으로 발맞춰 가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들은 대부분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하거나 이미 주도권을 쥐고 있는 분야들입니다. 자, 히토이와 같은 경우는 중국이 앞서 있죠.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중국 제조 2025, South, Made in China 2025죠. 2025를 통해서 지금 전체 반도체 생산량의 70%를 자국산으로 대체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올 상황. 그리고 배터리와 같은 경우도 그 CATL이나 아니면 비아드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의 발발을 통해서 이 제약바이오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히토류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은 지금 미국이 앞서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중국도 열심히 따라오고 있다. 양자 컴퓨터도 지금 마찬가지고 로봇은 지금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자, 이번 법안이 통과하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투자하는 나라, 특별히 그 적성국가로 불리는 이 나라에 투자를 하려면 우리 허락을 받아야 돼. 이렇게 되면 지금 중국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이야기 자체가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보면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미국 내 일부 반도체 업체는 법안 중 반도체 규제 강화 조항이 너무 강력하다며 반대를 표명을 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260여 개의 미국 기업이 가입한 미중 기업 협의회 역시 기업의 유연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전혀 뒤로 물러날 기세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지금 공화당을 중심으로 이것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미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다음 대통령이 지금 공화당에서 나올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공화당 측의 이야기대로 지금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찬성하는 의원들은 미국의 자본과 기술력이 중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라고 뜻을 모으고 있죠. 결국은 우리 자금으로 가는데 중국을 성장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민주당 밥 케이시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존 코닌 상원은 지난 13일 법안 수정안을 공개를 하면서 겹치기 규제 등 업계 우려에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내용은 체코가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중국과 동유럽의 협의체인 16+1, 여기서 1이라는 것은 중국을 말하고 동유럽 국가 16개국을 말을 하는 거예요. 동유럽 협의체 16+1의 이탈 검토, 리투아니아에 뒤따른다라는 거죠. 자, 이야기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코가 중국 주도의 동유럽 16개 국가의 정기 협의체인 16+1의 이탈을 검토 중입니다.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체코 의회 외교위원회가 지난 5월 중순 16+1 이탈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외교부로 송부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결의안 자체가 어떻게 의회에서 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어서 외교부로 송부됐다. 이제 외교부에서 발표만 하면 끝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외교부 수장인 얀 리파브리스키 외무장관도 16+1 이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대중 강경파인 리파브스키 장관은 알자지라 방송에 보낸 설명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중국은 10년 전에 16+1 협약을 체결하면서 양국 간, 말하자면 16개 국가 중국 간 경제, 외교적 협력, 대규모 인프라 투자, 상호 호의 무역을 약속을 했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탈퇴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2년 폴란드,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 등 중앙 유럽과 동유럽의 CEEC 16개국과 16+1의 협의체를 결성했으며 이후 거의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해왔습니다. 2019년 4월 그리스가 가입하면서 협의체 명칭을 17+1로 변경을 했으나 2021년 5월 달에 대만 문제를 두고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리투아니아가 이탈하면서 다시 16+1이 됐어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2019년도 4월이라는 것과 그리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는 지금 대표적인 1대1로의 협력 국가예요. 지금 2019년도에 항만을 넘기면서 거의 항만 자체가 중국령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리스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그러면서 17 플러스 1이 됐고 2021년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리투아니아가 다시 이탈하면서 16 플러스 1이 됐는데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 때리기를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고 대만과 무척 가까워지고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만. 체코 일각에서는 16 플러스 1을 만약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중국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복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죠. 그러나 리파브스키 장관은 16 플러스 1 참여 이후 체코는 대중무역 적자가 심각해졌다. 현재 체코는 잃을 것이 거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 플러스 1에 참가했던 체코도 이 이후로 오히려 중국과의 적자가 더욱더 누적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실제로 중국이 약속했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다시 말하면 1대1로를 통한 인프라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은 우리가 받기 싫어. 그리고 정말 인프라를 투자해줘 라고 지금 했는데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서부 발칸 지역을 제외하면 지금 별로 이루어진 것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16개국, 최대 17개국이 되었던 이 참여국이 기대했던 대로 수출 확대 효과도 실종이 되었죠. 오히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효과가 나고 있는 것은 그리스밖에 없는 상황. 오히려 중국산 제품 수입이 이곳으로 폭증을 하면서 무역 적자가 늘어난 국가가 더욱더 많아진 것입니다. 체코도 그들 국가 중에 한 나라라는 거죠. 체코는 지난해 11월 페트르 피알라가 이끄는 중도 우파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새 정부는 친중 힐러 성향의 밀로시 제만 대통령의 노선을 수정을 해서 전 대통령이죠. 이전 대통령인 밀로시 제만 대통령의 노선을 수정해서 이제 서방과의 관계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새 정부에서 극적인 일이 또 벌어졌죠. 가장 극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지난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색깔을 더욱더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러시아의 눈치를 좀 봐야 됐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지금은 현재 미국이 전폭적으로 유럽들을 밀어주기 때문에 그 체코가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이 더욱더 높아졌다는 사실이죠. 즉 러시아의 그 전체적인 공세 수위가 약해졌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새 정부의 노선은 친서방. 이것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라파브스키 장관은 체코의 현 정권은 중국과의 관계를 소정하려 한다. 16 플러스 1의 재검토 역시 그 일환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한편 17 플러스 1 협력체를 처음으로 이탈하며 공산주의 중국과 대립 중인 발트의 소국 리투아니아는 대만과의 관계를 격상시키면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면서 미국의 칭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칭찬을 받고 우리가 지켜줄게. 리투아니아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벨라루스잖아요. 지금 벨라루스 러시아 협력체예요. 러시아 벨라루스 협력체인데 우리가 여기를 지켜주고 경제적으로 도와줄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상황이 미국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는 리투아니아를 체코가 본 것 같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나치 독일의 식민지배, 구소련의 40년 압제를 견디며 1991년 독립을 했죠. 이후 권위주의 정권을 강하게 반대하는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지금 현재 체코와 같은 경우도 리투아니아의 이러한 전철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게 된 것이죠. 특별히 체코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수물자를 지금 제공해준 상황, 특히 탱크를 제공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완전히 친미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치고 빠지고 얼레고 달래고 이 두 가지를 다 해요. 중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해서는 그 전체적인 그림은 밀어붙이는 것 같지만 완전히 죽이지는 않고 뒤로는
약간씩 살 길을 남겨주는 것처럼 보이는 미국이죠. 이 내용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